안녕하세요. 똘류TV의 똘류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이자 58기 세무사 최재국 세무사님을 만나서 최재국 세무사님이 곧 개업을 하고 싶은데 또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 해서 오늘은 또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국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58기고요. 원래 2021년 이제 합격을 했어야 하는데 22년에 추가 합격을 해가지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엄청 75명 중에 한 명이 된 케이스. 와, 저 소름 돋았습니다. 그 70 몇 명 중에 한 명을 제가 제 눈앞에서 보네요. 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이랬는데 제 눈앞에서 저 방금 알았습니다. 그렇다 치시고 오늘 또 저한테 개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그렇다고 엄청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7년차 바로 개업한 선배로서 좀 궁금한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수습 끝나면은 네. 개업을 하고 싶었는데 거래처가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개업을 하고 나서 처음에 고정비 같은 것들, 네. 사무실 월세, 네. 비품 이런 것들 고정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감당 못합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내서 해야 돼요. 저 또한 마이너스가 냈고 거기에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 사무실이 차려져야지만 손님도 오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쓰고 먹고 하는데 드는 고정비를 굳이 플러스 내서 마이너스 안 내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둥바둥 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19년도 2월에 제 직원 급여가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이 딱 들어오고 나가고 기장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500만 원이 한도를 줄이면서 그 500만 원 때문에 제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막혀서 직원 월급을 못 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개비를 잠시 땡겼다가 주고 그러고 나서 또 기장비 들어온 걸로 다시 메꾼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를 고정비는 감당을 하셔야 되고 대신 너무 화려하게 너무 많은 거를 고정비에 또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번요. 거래처 관리를 만약에 개업을 하면은 혼자서 다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일까요? 직원을 뽑으셔도 되고 혼자 하고 싶다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저는 기장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영업을 해서 사실 최근 들어서 기장에 흥미를 가지고 하고 있는 타입이고 제 동기 형님들 중에 진짜 제가 인터뷰를 너무 따고 싶고 우리 동기 53기 불경에서 최고의 에이스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자기 혼자서 기장 거의 100개까지 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 100개까지 하면서도 하반기에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 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형님 나름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이때 미리 해놓고 이때 미리 해놓고 이때 미리 해놓고 자료 요청하고 또르륵 이렇게만 하신다면 본인 할 거 하시면서 100개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형이 그래요. 100개 좀 넘어가니까 이제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업체고 본인이 돈 버는 거니까 맞습니다. 100개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100개까지 하려 하지 말고 저는 한 30개에서 한 60개 사이 고정비가 통 찾을 때 직원을 뽑는 걸 추천드려요. 가르쳐야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또 영업을 하고 또 업체를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안 날 때쯤에 직원 한 명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개업 세무사는, 그러니까 세무사에게 영업이란 어떤 거예요? 세무사에게 영업이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세무사 영업은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또 영업을 한 케이스도 있고 앉아서 블로그를 적거나 아니면 전단지를 뿌리거나 해서 성공하시는 세무사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은 세무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모든 세무사의 역량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 개인적인. 왜냐하면 앉아서 열심히 세법을 또 공부를 하면서 세법적으로 우위에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사실 말해서 거래처가 없으면 세법을 아무리 잘해도 그 써먹을 거래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우선 선 영업 후 거래처를 땡겨온 이유 그리고 그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추후 공부를 해서 풀어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세무사의 역량 중에 영업은 첫 번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건데 네.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유, 왜 못 살아남습니까? 네. 저도 맨 땅에 헤딩을 했고, 네. 그리고 뭐 더 저보다 더 열심히 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 단지 내 통장에 마이너스 나는 걸 뭐 자주 보진 마세요. 그러면 마음 아프고, 속상하니까. 혹시나 본다 하더라도 전 있어요. 뭐 이까짓 돈 금방 내가 벌 거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해야지, 뭐 맨 땅에 헤딩이라고 살아남을 수 없다. 있긴 있어요. 세무사 중에 개업을 했다가 망하는 세무사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 다시 근무 세무사로 돌아가는 세무사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네. 열심히만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제 거래처 같은 경우에 네. 이것도 영업 관련된 질문인데 개업하자마자 거래처를 이제 땡겨와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세무사나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들고 왔어요.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이게 찌라시를 뿌렸어요. 찌라시를. 이렇게 찌라시를 뿌렸는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 내용이 있어요.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3단 플랫폼을 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에 견단지를 뿌렸어요. 그 문 앞에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또 한 가지 한 거는 이것도 해봤습니다. 제가 물티슈 하나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물티슈를 만들어서 식당에다 뿌렸죠. 그럼 식당에 온 사람들이 이걸 보고 혹시나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근데 물티슈는 진짜 연락 한 개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든 거는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 이렇게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포스트잇이 뭐 가성비 대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그래도 쓸 수 있는 뭔가를 주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달력을 했는데 달력은 너무 비싸고 그래도 전 달력도 월말 되면 뿌려요. 그리고 이 포스트잇을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해봤는데 사실 좀 제가 요즘에 게을러져서 아직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단지 부분, 전단지는 신고기간에 돌리면 그래도 신고들이 많을 때는 5개까지 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뿌릴 때마다 다른데 뭐 또 300장에서 500장 가까이 뿌려요. 그러면 신고들이 5개 정도 오면 아주 좋은 결과죠. 근데 한 번도 안 온 적도 있었어요. 할 때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절망하지 말자. 연락이 오면 좋은 거지만 안 와도 다음번에 오겠지라고 했던 거를 믿고 가야지. 한 번 했다고 그만두는 세무사가 된다면 크게 발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패드를 샀어요. 패드를 사가지고 업체들 갈 때 상담 PPT를 만들어서 여기 넣어서 상담을 하고 하니까 대표님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또 나이 드시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뭐 젊은 세무사님 또한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것도 까먹을 수도 있지만 PPT를 들고 가서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해줘야 될 것도 다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대표님 또한 이놈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 추천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이 업체와의 뭔가 좋은 관계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꼭 말씀하셔야 돼요. 다음에 다른 분한테 추천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네. 4대 보험 관련해가지고 네.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기업을 해가지고 혼자서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인지.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몰라요. 저도 최근에 그냥 유튜브에 있는 세무사랑 강의 보면서 그리고 주위에 동기들 중에 또 유독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4대 보험은 솔직히 말해서 깨지면서 배워야 됩니다. 깨지면서 저도 진짜 많이 배웠었고 웬만한 세무사들보다는 제가 4대 보험을 꽤 많이 안다 생각해요. 지원금 쪽도 많이 공부를 했고요. 공단에 많이 물어보시고 지금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무실과 좀 제휴를 해서 그쪽에서 사무장님한테 좀 많이 물어봐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러면서 좀 많이 발전도 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어디로 잡으면 좋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유수비 세무사님 영상 올렸던 것처럼 세무서 앞에 세무사님이 그랬죠. 영업 쪽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세무서 앞에 있으면 온다. 근데 뭐 단점도 있죠. 그리고 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가성비입니다. 월세 40만원, 뭐 부가세까지 44만원, 관리비 5만원이니까 49만원에 이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요. 대신 오래됐죠. 그리고 상권 지역과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대신 저희 집이랑은 가까워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좋은 사무실을 생각하는 거는 썩 좋진 않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고정비를 많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처음 개업하더라도 고정비 걱정 안 하고 대출 더 땡겨가지고 사무실 엄청 예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첫 번째로는
동기들 중에 개업하는 세무사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사무실을 한 1, 2년 정도 쓰자라고 제안을 하시면 고정비가 줄어요. 아까 빚분 같은 것도 그죠. 같이 쓰다 보니까. 네. 두 번째, 공유 오피스가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혼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근데 고정비를 낮고 좀 괜찮은 사무실을 쓰고 싶다 하면 상권과 좀 멀리 떨어지십시오. 그리고 상권과 멀리 떨어져서 고정비를 아끼고 내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무서 앞은 나쁘지 않은데 권리금이 너무 많고 또 자리도 썩 좋은 데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점도 있죠.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데 너무 두렵다라고 하신다면 집에다 사업자 내십시오. 집이요? 지금 제 아는 동생도 최근에 고민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집에다 사업자 내고 블로그 적고 대표님이 연락 오면 직접 만나러 가거든요. 집에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개업을 하고 나서 혼자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 직원을 또 고용해야 할지 말지 이런 고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직원을 바로 고용을 하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건 스타일 따라 달라요. 저는 사실 오픈하자마자 바로 직원을 뒀거든요. 그리고 전 밖으로 싸돌아놨어요. 하루에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됐었으니까 와서 직원들한테 뭐 간단하게 일 시키고 밖으로 싸돌아놨어요. 근데 그 밖으로 싸돌아다닌 거를 참 이 계획을 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 운동 좋아하니까 사실 말해서 오전 운동, 점심 먹고 오후 운동, 그리고 저녁 먹고 저녁에 사람 만나거나 술 먹거나 놀거나 아니면 저녁 운동.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고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업체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뽑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식하게 좀 영업을 하는 스타일이고 머리 좋게 굳이 직원 안 뽑고 앉아서 따라라라 키보드 두드려서 영업하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배워서 생각을 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직원 고정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엔 혼자 하시다가 업체 한 30개 될 때쯤에 직원을 뽑아서 딱 월세랑 직원 월급 정도 딱 충당될 때 그때 뽑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업계에서 한 개업 3년 차까지 마이너스를 각오해야 한다고 하던데 네. 딱 이제 고정비가 충당되는 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3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기장업체보다 신고 대행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마이너스는 나지 않았었어요. 진짜요? 네. 기장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였어요. 세무서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세무서에서 많은 분들에게 명함을 뿌리다 보니 그냥 영세하신 신고 대행 맡기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처음부터 마이너스는 아니었었어요. 지금까지 58기 세무사 최재국 세무사님을 모셔놓고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